우울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수다도 떨고 집에 왔는데 몸이 더 가라앉은 적 있으신가요? 운동이 우울증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 더 피곤하고 누워있고만 싶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워커홀릭이었던 제 친구는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잠시 휴직했습니다. 그런데 복직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보니 다시 무기력하고 우울해져서 두 번째 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좋다는 여러 방법들을 다 시도해봤는데 우울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왜 제자리인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우울증의 정체와 왜 우울증이 쉽게 낫지 않고 항상 제자리인 건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에 보면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나옵니다. 정식 명칭은 주요 우울장애이지만 여기서는 우울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필수 증상과 4가지 이상의 부가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필수 증상이란 적어도 2주 동안에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 흥미나 즐거움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부가 증상이란 의미 있는 체중 감소, 식욕의 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과다 수면, 초조나 정신지연, 피로나 활력의 상실, 죄책감 또는 무가치감,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계획 및 시도, 자살 사고에 다양한 부가적 증상이 있는데 이 중 4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울증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입니다. 신체적 측면은 몸에 직접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며 심리적 측면은 상황이나 환경에 대응하는 나의 사고방식이자 대응 방식입니다. 체중, 식욕, 수면, 생각하고 집중하고 결정하기에 어려움, 피로는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죄책감 또는 무가치감, 반복적인 자살 생각과 계획, 시도는 사건이나 환경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이자 대응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신체에 나타난 증상은 신체를 치료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나타난 증상은 심리를 치료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2가지가 다 병이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우울증은 정신적인 병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우울증은 정신에만 해당하는 병이 아닙니다. 진단 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울증은 신체에도 심리에도 모두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신체에서 무엇을 치료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펜을 들고 A4 용지에 내 몸에서 그동안 나타났던 증상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몸에서 일어났던 증상들에 대해서 모두 적어보세요. 자주 체했던 것, 변비가 심했던 것,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웠던 것,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던 것, 감기에 자주 걸렸던 것 등 다양하고 많은 증상들이 나올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증상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지금 현재 가장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 증상부터 치료해야 합니다. 진단 기준에서 보듯이 식욕, 수면, 체중 변화 등 여러 증상들이 겹쳐져서 하나의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이라는 하나의 병명에 얽매여서 신체에 나타난 여러 증상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신체 증상들을 하나씩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치료 순서는 지금 현재 가장 나를 괴롭히는 증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들이 하나씩 치료될 때마다 우울증은 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다음에 따로 한 편에 걸쳐서 말씀드릴게요. 신체를 치료했으니 이제는 심리도 치료해야 합니다. 생각이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 앞에 쌓인 과중한 업무들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생각도 신체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림길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자 방식입니다. 똑같이 신체에 고통스러운 통증이 생겼어도 누군가는 어떻게든 이걸 치료해보겠어. 치료 방법을 어떻게든 알아낼 거야. 라며 끝까지 파고듭니다. 나를 치료해줄 분이 있다면 땅 끝까지라도 쫓아갈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몇 번 치료해보고 안 되면 에이 치료해도 소용없네. 다 필요 없어. 라며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울증 증상 중에 초조, 무가치감, 죄책감, 죽음에 대한 생각도 나의 선택이자 고장난 사고방식입니다. 선택의 길에서 초조해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죄책감을 덜 갖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안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의 심리, 나의 생각하는 방식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심리적인 문제는 심리치료를 따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왜 잘 낫지 않고 제자리인 건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체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란 말이 있듯이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힘이 있고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신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야 온전한 건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정신과 신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